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손자병법을 강의하다 보면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요, 어떤 기업체에서 제게 강의를 요청했는데 그때 미리 참가자들이 질문을 보냈어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하는 분들, 또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손자병법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한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손자병법에 대한 여러 질문들입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손자병법의 원리가 현대의 기업 마케팅이나 전략에서 응용된 사례, 다시 말해서 2500년 전에 이 고리타분한 손자병법이 오늘날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맞죠? 손자병법 사관학교라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에 제 강의를 들었던 한 젊은 기업가, 요 사람이에요. 예, 중간에 화살표, 노란 화살표. 자, 이 사람이 손자병법을 엄청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다르긴 다릅니다. 드디어 손자병법을 중심으로 전국의 미장원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강의하는 전국적인 강사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손자병법의 기법을 이용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요즘 뭐 말도 많지만 BMC 플러스 주식회사 가상화폐 관련되는 일을 아주 독창적으로 손자병법의 원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요,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황주원 대표, 손자병법의 원리를 그대로 꿰뚫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하기는 손자병법을 지금 한 30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저와 같이 일도 했지만은 이렇게 에너그램 프로그램으로 에너봇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겁니다.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 가민봇을 출시했어요. 물론 특허 다 받은 거죠. 기가 막힌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트레이딩 시 일어날 수 있는 4억 8천만 개의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최적의 매수 시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복잡한 차트, 호가창 없이 카톡과 같이 그렇게 쉽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 황주원 대표의 얘기는 스승님 때문에 저는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엄청난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손자병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손자병법 전략이 적용되고 있고요. 손자병법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가능한지 모릅니다. 자, 실제로 손정의, 빌 게이츠, 슈크 마크버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손자병법을 잘 활용해서 엄청난 기업 이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프트뱅크 손정이 적법병법을 만들었죠. 그가 말을 하는 대로 자기의 병법에다가 손자병법 25자, 실제로 25자지만 손자병법은 도천지장법, 지신인용음 이런 거, 폭림화산 이걸 합쳐가지고 25자로 만들어서 소프트뱅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츠시타 고노스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손자병법 명부를 그 회사 가득 이렇게 적어놓고 벽에 붙여놓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하제일의 산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라. 고개를 숙여서.
그리고 실제로 손자병법으로 그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글씨를 앞에 딱 적어놓고 항상 마음을 같이 하자, 소통하자, 이념을 같이 하자, 비전을 같이 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걸프전 승리할 때 노만 서치코프 장군이 했던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손자병법대로 했을 뿐이다. 페리스 힐튼 호텔의 후계자, 손자병법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유명하게 또 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의사죠. 이분은 손자병법 원리대로 침 한 방으로 끝낸다고 합니다. 자, 손자병법을 수시로 읽고 적용, 침 한 방의 끝. 손자병법에 관계되는 여러 또 서적들이 많죠. 다양한 분야입니다. 이렇게 손자병법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각자의 직업,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 경제 다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내용 청부 살인업자도 손자병법 보고 있습니다. 자, 답이 됐죠? 네. 또 질문입니다. 결코 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결코 지지 않는 방법, 상당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항상 성공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수준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요,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잘 싸우는 자는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불가성,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적에게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풀게요.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적을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능히 불가성, 나는 내가 준비를 잘하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불패의 개념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자, 불패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잘 싸우는 자는 이보 불패지지, 패하지 않는 땅에 선다. 그 위치에 선다.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불패. 내가 먼저 지지 않을 태세. 내가 패하지 않을 그 땅, 그런 위치에 먼저 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필승보다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보다도 내가 지지 않는 태세를 먼저 갖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승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군대 가면 필승.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이기고자 하면 깨집니다. 피해가 많아요. 적도 깨지지만 나도 깨집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상대를 깨지만 나도 깨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다. 명심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깨지지 않는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불패의 전략. 그래서 필승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거든요. 지지 않는 태세부터 갖춰라.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큰 줄기를 잡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이 있을까요?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자, 참 질문도 참 좋죠. 자, 그래서 손자병법에는요, 행군편에 32개의 징후포착법이 나옵니다. 징후, 작은 징후를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속을 뚫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상할 때 특히 협상.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야지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에는요, 이렇게 징후 포착을 잘 하라고 쭉 나오는데요. 하인리의 법칙처럼 1대 29대 300 있잖아요. 작은 징후를 잘 봐서 큰 사고를 미리 막는 것 아닙니까? 적이 조용할 때는 의심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보면은 잔소리가 많으면 신뢰를 잃은 것이다. 이런 내용들. 또 무능할수록 난폭하다. 이런 내용들. 하여튼 이렇게 32개가 나오면서 어떤 상황을 보고 아주 작은 미시한 징후라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파악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손자병법은요, 여러 가지로
필요한 얘기들을 잔뜩 심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질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원칙은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손자병법에는요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전승불복이라.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 이겼던 방법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응영어 무궁이라, 형을 바꿔서 무궁하게 나가라 하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연대장 할 때 2002년도에 지도를 거꾸로 놓고 계속 봤습니다. 왜? 관점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전승불복. 지금 있는 눈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전승불복. 계속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전승불복에.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절대 승자는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항상 뒤에 또 누가 나를 잡으려 하고 있고, 또 뒤에 나를 누가 물려고 하고 있고, 뒤에 나를 또 먹으려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의 경쟁 구도 아니겠어요? 전승불복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절대적인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승리와 패배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겼다고 해서 항상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졌다고 해서 항상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간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실패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승불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생각하라. 필자버니에라 그래요. 항상 뭘 보든지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다. 이익만 잔뜩 있는 것 잘 없어요. 손해만 잔뜩 있는 것도 잘 없어요. 잘 보면요,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특히 그것을 유리하게도 볼 수 있고, 또 불리한 것도 같이 보면서 불리한 것을 또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뭘 보든지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필자버니에라. 아주 깊이 생각할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또 질문입니다. 어떤 리더가 제일 현명하고 좋은가요? 50대 초반의 리더라면 고민이 많죠. 50대 초반 여러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 나이가. 자, 그래서 손자병법에는요 장자 지신 인용 음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더가 5가지를 잘 갖춰야 되는데, 지혜, 신뢰, 또 자비로움, 또 용기, 엄격함, 엄정함, 이런 것을 갖추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움. 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지혜로움이 뭐예요? 지혜로움이 어떤 것을 보고 바로 분별하고 깨닫는 것,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 자체가 RG자가 위에 있어요. 그럼 밑에 말씀 R자가 있거든요. RG자가 위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손자병법에는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유명하잖아요. 지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정보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마찬가지. 알아야지 거기 아는 것에서부터 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요. 공부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왜 손자병법 공부합니까? 바로 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말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고요.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또 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잘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를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또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손자병법에서는 어떤 힌트를 주나요?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특히 상사의 관계. 끄끄러운 상사가 있으면요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 보면요 저 높은 구만리, 구천리, 구만리 위에서 이 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밑을 바라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두더지가 저 깊은 곳에서 숨어 있어요. 자, 두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손자병법에서는요, 이겁니다. 선공자, 선수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저 높은 곳에 있고 저 깊은 곳에 있으면요, 우선 뭐가 됩니까? 자보가 돼요. 자보. 나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덤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구 중에 하나가 자보라는 개념이에요. 우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존시키는 거. 그리고 전승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면서 이겨야지, 성공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승리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박살나면서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다치면서 성공했다. 그것은 온전한 전이 아니라 전쟁할 전이 있잖아요. 그런 전승은 가능하겠죠. 그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진짜 최고의 승리는 온전한 전자의 전승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간관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 우선 내가 깨지면 안 돼요. 내가 보존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조직사회에서는 부딪히지 마십시오. 내가 뭐 혈기 의롭다 내가 독립투사처럼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절대 손해입니다. 상급자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평정이 하는 게 있죠. 고가. 그건 권한이 있어요. 그건 무시 못합니다. 조직생활 안 하려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조직생활 하려면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은 무모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은 조직생활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장사로 갔어요. 장사.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 되든가요.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자보가 우선이에요. 자보. 그래서 가능하면 윗사람에 맞춰줘 주십시오. 맞춰줘요. 성질 내면 그에 맞춰주고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료들 간에 잘 지내고요. 이런 것들. 하여튼 자보 전승은 매우 중요하다.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중앙일보에서 6개월간 전면에 연재했던 나름대로 유명한 그런 칼럼이었죠. 거기에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개념부터 넣었어요. 내가 깨지고 박살나고 내 가족이 희생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부간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거,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질문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A부터 Z까지 손자병법을 통하여 모든 솔루션이 가능한지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죠. 어떻게 배 아픈데 먹는 약을 가지고 머리 아플 때도 통할까요? 안 돼요. 심장이 나빠서 먹는 약인데 발가락에 무좀까지 낫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요, 어떤 것도 이것은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손자병법은 많은 면에서 도움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손자병법을 큰 틀에서 전략과 프레임을 제공해주고 디테일한 전술은 다른 곳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지.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이 전략과 전술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물론 어느 수준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전술적인 것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무 지침서 같은 거. 거기에 참고하면 돼요. 자, 손자병법 참고로 보시면은 13편이죠. 6109자입니다. 제가 다 세례할 때. 물론 판본에 따라 숫자는 다릅니다만은 이 내용들이요, 전략부터 전술까지 다 다룹니다. 그리고 최적의 전략과 리더십을 다 다루고 있어요. 최고의 책 아닙니까? 저는 손자병법을 강의할 때요, 실제로 시간이 많이 제한돼요. 그래서 뼈대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핵심 뼈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힘들거든요. 이해가. 저는 뼈대는 분명하게 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살도 찌우고 근육도 만들고 또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옷까지 다 입힐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각자의 처한 위치가 뭔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또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 입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뼈대만 분명하게 세워드립니다. 이것 세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되면. 이렇게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아주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겠죠. 자, 제 책 인생병법도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십시오. 이런 실무 지침서 참고하세요. 전술적인 거. 자, 또 질문. 혹시 손자병법 외에 필요한 경영 전략, 전술서를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저는 뭐 이런 책도 경영 전략 추천드립니다. 이런 책들 뭐 많아요. 예, 이런 책들 괜찮습니다. 자,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목차를 쓰는지 경험담. 제가 책을 많이 집필하잖아요. 지금 42번째 집필하고 있는데 책이 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책도 많아요. 두꺼운 책들도 있고 뭐 얇은 책도 있지만요. 이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전략적 사고 능력을 키울 좋은 방법. 벌써 질문이 급이 다르잖아요. 전략적 사고 능력. 대단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 자, 전략적 마인드가 뭘까요? 이겁니다.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사업의 방향,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 이 마인드를 가져야 가능합니다. 방향을 정한다. 내가 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학적으로 중국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다 방향이거든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략적 마인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전략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전술은 바로 싸우는 거고요. 전략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예측해야 돼. 미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5년, 10년, 또 20년 후 이게 장기간 볼 때가 많아요. 전술은 바로 코앞에 거지만은.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돼요. 전략은 지금 준비. 당장에 써먹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준비해서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가능합니다. 전략의 4요소라고 있어요. 자, 목표, 방법, 자원, 우선 3박자, 3요소를 먼저 보면요.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what,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방법이 how,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원, resource, 어떤 자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현재 자원, 미래 자원까지. 또 내한테 있는 자원부터 다른 사람한테 있는 자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자원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거. 이 다 통합해서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trategy. 그리고 하나 더하면 목표의 목적이 있어요. Why?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 틀 이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략기획장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육군대학에서 10년간 전략학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전략대학을 제가 창시했고요. 저는 전략 나름대로 평생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전략 중요합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려면 반드시 두 기둥이 필요해요. 전략과 리더십이에요. 전략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리더십이 분명해야 돼요. 리더십이 확실해야지 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 몽고메리 하버드 대학 교수는 리더에게 필수적 교양은 바로 소양은 바로 전략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네. 자, 또 질문. 인생 철학이 책을 10,000번 읽은 후에 많이 바뀌었는지요? 크게 달라진 점은? 제가 손자병법 10,000번 읽었다고 그냥 계속 뭐 기사도 나오고 하잖아요. 실제로 10,000번이 아니에요. 지금 뭐 30,000번, 50,0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거짓말 같다고요? 아닙니다. 자, 이건 조선일보에서 저를 취재한 거 아닙니까? 손자병법 1000번 읽으면 신의 경지. 나는 수천 번 읽었죠. 중국에는요. 손자 천독 달통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 신의 경지에 통한다. 저는 23살 때, 22쯤 됐네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손자병법 책을 접하고 그냥 충격받았죠. 야, 이 책이 어떻게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리더들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거를 제가 다 깨닫고 손에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보기 시작했는데 1000번 읽으니까 한 30살 좀 지났어요. 예. 신의 경지 당연히 못 통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신의 경지 통합니까?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보고요. 그리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자병법 주간입니다. 여기 손자병법 다 있는 거예요. 원문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도 책을 많이 집필했지만은 책은요 팔아먹기 위해서 일정 분량이 있어야 돼요. 대략 200페이지 300페이지. 그러면 덕지덕지 이것저것 붙여야 돼요. 원문은 이것밖에 안 돼요. 손자병법 원문이 다 속고 있어요. 자, 원문을 제가 뽑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원문이에요. 이거 얼마 안 돼요. 한문으로 된 원문 이거 다 합니다. 자, 이거를요 이렇게 벽에 붙였어요. 얼마 안 되죠. 제 침상 벽에 붙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손자병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원문을 봐야 돼요. 그냥 원문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제 책 만만한 손자병법 2번 읽는 손자병법 같은 책을 보시고 그것도 2~3번 보시고 또 저한테 또 강의도 들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그럼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보겠어요. 10번도 보겠고 20번도 봅니다. 실제로. 그러면 1년이면 하루에 10번 보면 1년에 얼마예요? 3650번 봅니까? 제가 10년 넘어지니까 벌써 얼마예요? 10년이 뭐예요? 지금 벌써 제가 45년 동안 봤으니까 45년 동안 따져보니까 한 10만 번 이상 뭐예요? 숫자를 못 세립니다. 그런데 하도 놀라니까 그냥 10,000번 읽었다 뭐 20,000번 읽었다 이런 말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러나 꾸준하게 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리가 팍 터질 때가 옵니다. 물리 뭔가 학문의 경지 어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팍 터지는 거 이것을 일생에 한 번쯤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많은 곳에서 강의가 가능했어요. 손자병법의 물리를 딱 트니까 모든 것의 영역에 다 가능해요. 연결이. 저는 뭐 삼성그룹의 수많은 사람들 또 현대그룹 뭐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은 계속 했고요. 또 청와대 대검찰청 안 간 것 없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대상들 다 연결이 가능해요. 왜? 손자병법의 물리를 딱 트니까 다 연결이 가능해요. 어떤 뭐 대학교 뭐 박사들 뭐 지위 관계없이 학칙 관계없이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저는 연결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물리를 딱 터졌을 때의 그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의 이정합 이기승의 개념이에요. 정으로 합하고 기로 이긴다. 정이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나를 지키는 것. 나의 실력, 탄탄함. 이것이 있을 때 수많은 곳에 연결이 가능한 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 새로운 발상, 창의력. 그래서 제가 손자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또 솔련 과정이라고 해서 육군 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대위업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육군을 위한 우리 젊은 대위들에게 솔련 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 시대의 리더들, 이 사회에 그들을 위해서 손자대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뼈대를 분명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질문. 손자병법을 통해 본 대인관계 처세술, 상황에 따라 관계를 잘하는 지혜, 직장생활 15년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어려워서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대인관계 참 어려워요.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렸죠. 자보전선 개념. 자,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 뭘까요? 필자버디에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거기는 반드시 이익과 손해가 같이 있다는 것.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쪽박한 분들도 많아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또 코로나 때문에 대박친 그런 업종도 많잖아요. 마스크 회사들 초창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그것을 잘 이용한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그냥 기회를 못 삼고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요 위기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때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또 어때요? 몽골 쳐들어왔을 때 마찬가지고 또 6.25 때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IMF 때 마찬가지였고 항상 그랬고 전 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인 것도 항상 그 시대는 그 시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체절명의 중간에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분명히 잘 해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다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필자버리에 명심하십시오. 그래도 이 틈새 가운데 뭔가 이익되는 거, 유리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필자버리에. 선처전지 치인이 불치인, 이것도 유명한 손자의 명구 아닙니까?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는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거, 이 선의 개념이거든요. 먼저 선자, 허실편의 핵심 아니겠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치인이 불치의인입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사람을 끌어가라.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상황을 끌어가라. 주도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말은요, 주도하라는 거예요.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제 강의를 듣기 바라고요. 전승불복이라 들어보셨잖아요. 과거에 이겼던 성공 방법 두 번 반복하지 마라. 또 안 먹힌다.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라. 출기불이 제1시계편의 마지막 궤도의 핵심 아닙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라. 제4차 산업혁명이 뭐 별겁니까? 창의력을 가지고 전혀 예측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니에요? 연결하고 융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융합적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출기불이거든요.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 저 사람한테 있는 좋은 것 내가 연결하자. 저 사람에게 갖고 있는 좋은 것 내가 가서 제휴해서 협상해서 연결하자. 연결해서 새로운 것으로 융합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해보십시오. 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졸속이라고 나옵니다. 행정졸속에서 그냥 대충 마무리 짓는 것, 잘못 사용하고 있는 졸속 예입니다. 이거는 그런 잘못 사용하는 졸속이 아니라 제2 작전편에 나오는 졸속은 바로 졸속의 이 근거입니다. 본래 졸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든지 결심할 때요, 너무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그냥 팍 어느 순간에 끝내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빨리. 오래 끌면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졸속의 의미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오래 끌어요? 자꾸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졸속의 의미는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을 비우고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있잖아요. 졸속, 자족하는 게 자족. 여기서 내가 만족하자. 여기서 딱 끝내는 거. 어려워요. 주식 투자 망하잖아요. 가상화폐 나가다 또 망하잖아요. 왜? 자꾸 이게 욕심이 생겨서 딱 끊어야 될 때 안 끊고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졸속은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졸속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마음을 비우고 딱 멈추는 것, 졸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필자보 니도 있고요. 또 14가지 궤도, 속임수 지금 너무 많잖아요. 보이스 피싱. 궤도에 보면 용, 이시지, 불용이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보이스 피싱 아닙니까? 이런 것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손자병법의 어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바로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기 전에요, 두 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았어요. 우선 육군 대위를 위한 업 프로젝트 솔연입니다. 이 과정에 입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두 대위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5주 과정, 매주 토요일마다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리 모든 교육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손자 대학입니다. 이 사회의 리더들, CEO들, 교육 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과정으로 크게 만족하면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손자 대학입니다.
마찬가지 5주입니다. 월요일마다 합니다. 줌으로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리더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죠. 감사합니다.